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2021년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2020년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1월에는 호주 산불, 이란 미국 전쟁 위기, 대한민국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 브렉시트를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6일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호주 전역 3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화재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남한 면적보다 넓은 1070만 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산불의 영향으로 야생동물 10억 마리 이상이 죽었으며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던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기후재앙이라고 불리는 기후변화, 그리고 온실가스의 배출에 있습니다. 호주의 산불은 단순히 호주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호주 산불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세계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카셈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드론에 의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월 5일, 이란은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전쟁 발발 우려마저 제기되었지만 1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위기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 해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20일 국내에도 첫 확진자가 등장하였는데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2020년 11월 26일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총 확진자 수는 32,887명, 완치자는 27,103명입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로는 확진자는 6,090만 명, 완치자는 3,900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적인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26일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동승했던 그의 13살 땀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이날 자신의 전용 헬기인 시크루스키사의 S-76을 타고 가던 중 오전 10시 직전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 근처의 산비탈에 충돌했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브라이언트의 비보를 전하며 끔찍한 소식이라고 적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브라이언트와 다른 사망자들의 가족에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영국은 공식적으로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을 떠났습니다. 2018년 3월 탈퇴할 예정이었지만 의회 반대로 3차례 미뤄졌습니다. 1973년부터 유럽 경제 공동체에 합류했던 영국, 첫 탈퇴국이 되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무엇이 바뀔까요? 대외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럽 의회 의원 의석을 잃습니다. 둘째, EU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셋째, 다른 나라와 독자적 무역 협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영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독일인이 독일로 도주해도 영국으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권 색이 바뀝니다. 기존의 진홍색 여권은 계속 유효하지만 올해 중반부터 새로 나오는 여권은 모두 파란색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브렉시트 기념 동전 300만 개를 유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EU 협상을 담당한 영국 브렉시트 부서를 모두 폐쇄합니다. 이러한 브렉시트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영 FTA가 발효되므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대영국 통상의 급격한 변화는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브렉시트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월의 소식입니다. 남극이 역대 최고 기온에 도달하였으며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받았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남극 대륙이 섭씨 18.3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2월 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극 대륙 북쪽 끝에 있는 아르헨티나 에스파란자 연구기지에서 측정된 것으로 2015년 3월
최고 기록이었던 17.5도를 1도 가까이 넘어선 기온입니다. 2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작품, 감독, 국제영화, 각본의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며 영화가 아닌 언어로 나온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입니다. 한국 영화사상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 소식에 온라인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인상적인 수상 소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 4월에는 도쿄올림픽 개최 연기 확정, 북한 동해 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캐나다 노바스코샤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며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을 일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예정대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를 진행해 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23일 일본 참의원에 출석한 아베 신조 총리는 도쿄올림픽 개최 연기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3월 9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월 9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최대 190에서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은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동해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 등 작년에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한 신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 단계의 성능 실험 검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계속되는 대북 제재 등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남동부 노바스코샤주에서 4월 18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2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차처럼 생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주유소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되었습니다. 한편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테러를 끔찍한 사태라고 밝혔고 캐나다의 총기 규제 입법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월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 발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조지 페리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던 중 질식사 당한 사건입니다. 이후 5월 26일부터 27일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 곳곳에서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시위는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동과 총격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며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으며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6월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엔 금강산과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2018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로 탄생한 9.19 군사합의의 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지난 6월 15일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 지역인 가란 계곡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이 지역에 관할권을 놓고 중국과 인도는 1962년 전쟁을 벌였지만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양측 군이 관할하는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도 외교부는 16일 성명에서 이번 폭력 충돌은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국경 현황을 바꾸려고 한 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양측 대치가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가란 계곡 충돌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7, 8월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월북하였으며 미국이 WHO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7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7일 기항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과 정부는 뒤늦게 탈북자의 월북 사실을 인지하고 진입하게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군 경계 태세의 붕괴는 물론 대북 정책을 포함한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탈북자 월북 사건은 우리 사회의 탈북자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하나된 국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비판하며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 연합 국가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내고 있는 지원금을 다른 곳에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했으며 탈퇴 절차는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은 미국이 탈퇴서를 제출했고 탈퇴는 2021년 7월 6일부로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WHO의 최대 지원국으로 지난해 기준 WHO 총 예산의 15% 정도인 4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습니다. 미국의 탈퇴가 가시화되면 WHO의 재정과 질병관리 및 의료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루트 폭발 사고입니다. 2020년 8월 4일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의 시내 인근 항구인 베이루트항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약 192명, 부상자 역시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년간 레바논 정부 당국에 의해 압수 처리된 질산 암모늄 2,750톤 이상 보관 중인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3일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조 바이든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바이든은 역대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고 카말라 해리스는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 되는 역사를 썼습니다. 투표 집계가 끝나고 끝날 줄 알았던 선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몇몇 공화당 의원은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 대법원이 선거의 결과를 바꿔줄 것이라 믿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바뀔 만큼의 표를 트럼프가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외에도 2020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